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공급 관련한 대책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쌍공급,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그렇고 공공에서도 그렇고 공급을 많이 한다는 건데 항상 공급 계획은 많이 밝힙니다. 네. 실제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사실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이게 워낙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안팎에서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 네. 막 시장의 기대를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발언도 있었고요. 기대감을 잔뜩 높여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어떤 반전시킬 만한 대책의 수준은 아니었다. 네. 상반기에 워낙 주택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는 기미 또 주담대 같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다시 자극을 받고 이런 B2 영클 같은 이런 투기 심리가 살아나니까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시그널 아니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수요자 우리 같은 이제 소비자들보다는 건설사들 공급자 측면에서 오히려 사업 활성화 지원책에 방점이 좀 찍혀 있었던 공급 대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공급 부문과 PF 대출 지원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더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말한 주택 공급 물량이요 5만 5천 호입니다. 전부 합쳐서. 기존 문재인 정부 때 밝혔던 3기 신도시에 3만 호를 더하는 방식. 이게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사실 용적률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신규 택지 2만 호를 더하겠다. 또 기존에 진행되지 못했던 민간 물량을 공공으로 돌려서 이걸 또 공급하겠다. 이를 합쳐서 5만 5천 호인데 이 절대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기존 그 계획에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당장 분양을 하거나 어떤 착공에 들어가거나 하는 물량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급 대책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제 공급자 측면 건설사 측면 사업 지원책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는 PF 공급과 관련해서 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하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PF 대출 보증 규모가 15조 원인데 이걸 2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부분. 대출 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인데 이걸 70%로 늘리는 부분. 그리고 이게 배중 그 보충 한도를 늘리는데 심사 기준도 시공 순위를 폐지했어요. 그 기준을. 이거는 사실 좀 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들의 도산을 우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대책이라고 보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매 제한 같은 걸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거라든지 인허가 부분 속도 낸다라고 하는 거지. 네. 다 민간 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대책들이 이번 공급 대책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다. 그리고 그것은 집값을 뭔가 안정을 시키려는 거를 공급으로 조금 대체해 보려는 그런 시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집값 올랐을 때 공급이 부족해서 이게 집값이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택 가격은 어떤 단일 지표로 참 바라보기가 어렵고요. 사이클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사이클이라면 어떤 핵심 요인이 있겠지만 중장기 사이클로 돌아가는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금리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때문이다, 아니면 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다소 어렵겠고요. 네. 어제 나온 대책은 저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공급보다는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허가가 올해 누적 기준으로 40% 정도 줄었고요. 네. 인허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삽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착공인데요. 네. 착공은 지금 약 60%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하고 착공을 못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면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삽질이 먼저 들어가면은 이제 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다 금융 쪽 문제 때문인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PF 관련된 CP 전단체의 잔액이 네.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그동안 최근에 착공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안 줄었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착공 준공 기간도 지연이 되고요. 과거보다 어려운 사업성 때문에 지금 쉽사리 뭔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한 사항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을 나오고 있어서 이게 길어지면은 결국에 짧게 찍었던 채권과 CP 물량들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금리에 바로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투자 리스크가 커진 것이죠.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PF에 관련된 대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공급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건설주들 미동도 없죠?
일단은 시장에서 집중한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전부터도 우려가 나왔던 거는 결국 PF입니다. 네. 공급보다는 PF가 문제가 되는 거고 핵심이 되는 거는 정부가 지금 터트리는 걸 방지하겠다라는 대책을 대놓고 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한테도 대손 충당금을 축적해놔라라고 지금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면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었지 건설을 부흥하기 위한 대책이었냐. 그리고는 실제로 집값을 띄우기 위한 대책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에 대해서 뭐 모 건설사가 정부에다가 뭐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이런 썰도 지난 주말에 나왔다라는 점에서 건설사의 주가를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양까지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는 지금 지난 2, 3년 동안 올랐던 건설 비용을 실제로 분양가에 녹여내가지고 정상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이 나와줘야 건설주가 움직이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이게 정부가 보증을 못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터트리지 않는 거지 집값을 띄워줄게라는 이제 시그널은 아니었기 때문에 건설주가 딱히 움직일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뭔가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가져봤을 우리 건설주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좀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견은요. 일단 손석호 고수는 매크로 살아나야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신월 고수는 수도권의 공동주택과 비수도권의 비공동주택 관련한 내용 체크해보자. 테이버 고수는 정부가 분양을 해주는 건 아니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쟁탑5 5가지 주제 모두 다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을까요? 세미의 댓글타임 박세미 아나운서 확인해 보시죠.